이른오고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옆에는 딴짓하고 있는 예, 루키더버스 박지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컨셉을 과하게 잡았는데 자, 들어라 봅시다. 뭐가요? 자, 무슨 컨셉입니까? 아니, 이것도? 그냥 이랬어요, 그냥. 이제 외모에서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요. 데스노트. 데스노트 뭐예요 또? 네, 하나 장만했어요. 네. 데스노트. 네, 데스노트. 네, 보면 뭐 별거 아니고 뭐 적당한 거 적었어요. 뭐. 이름이 한 5명 정도 있네요. 아니요, 뭐. 6명? 이렇게 있네. 자, 누굽니까? 아니 뭐 지난주에 감히 제 외모를 평가절한. 아니 뭐 사실 뭐 박지수, 김선수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왜냐면 그분들 키가 크잖아요. 네. 내 얼굴을 못 보고 내 정수리만 보거든.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그래서 2명 이름 살포시 적어놨었는데. 박지수와 김수현. 네, 근데 박지수 선수 딱 적어놓으니까 바로 20십 실패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효과가. 박지수 있군요. 엄청 잘했는데. 예. 제 이름도 있네요. 네, 이 병명도 써놨어요 내가. 여러 글석으로 죽는다. 네네네. 밑에 이동환이 있네요. 네. 이거 못 읽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못 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와 김수현 선수 저하고 이제 한 배를 탔네요. 예, 뭐,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겠죠. 예, 너무 그렇겠죠. 좋고, 예. 그렇게 키 큰 여자 선수들이랑 한 배를 타본 적 처음이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왜 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박지수 선수, 김수현 선수 좋아합니다. 네. 예, 박지원 편집장은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데스노트까지 준비를 하면서 저렇게 하나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 샀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WKBL 11월 넷째 주 로마 임팩트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퓨처스 리그가 열렸고, 네. 그리고 지금 녹화 기점으로 오늘 이제 24일 화요일이죠. 녹화 시간 기점으로 두 경기가 이제 휴식이 끝나고 열렸어요. 네. 그래서 KB와 하나은행이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BNK와 삼성생명이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퓨처스 리그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네. 하나원큐는 이로써 3관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가 박신자 컵, 3대3 트리플잼, 그리고 이 퓨처스리까지 우승을 했는데 이 WKBL 정규리그 우승 상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네. 하나원큐가 이 세 대회 우승으로 네. 우승 상금이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역시 하나원큐 숨은승자다. 약간 이 3관왕은 3관왕인데 이제 메인 텀을 아니까 네. 세회 3관왕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세계관이라 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지우 선수가 MVP를 받았습니다. 받을만 했습니다. 이 사실 이번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힌 선수긴 한데 그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힌 선수들이 사실 정규리그에서 좀 써먹으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퓨처스리그에 물론 이 뭐 정규리그에 막 뛸 수 있는 막 1.5군 이런 선수들이 집중한 대회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정말 괄목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그래서 뭐 결과와 관계없이 이지호 선수는 바로 정규리그 다시 재기와 동시에 하나원큐의 라인업에 들어가서 게임을 뛸 정도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지우 선수가 대회 최다 어시스트 기록도 세웠었고 네네. 가장 이제 강렬한 선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삼성생명의 조수아 선수도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 보였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퓨처스리그는 하나은행이 하나원큐가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뭐 하나원큐가 뭐 유망주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잘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하나원큐가 이제 그런 선수들이 한 2, 3년 뒤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런 시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올라와 줘야 되고 네. 정규리그에서 어떤 그 빛을 발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이제 명과 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그런 성과들을 이제 정규리그 때 정규리그를 토대로 해서 성적을 갖다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갖다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원큐였던 그 고질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 부분은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자 WKB의 정규리그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자 K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B가 하나원큐를 81대 64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자. 네. 솔직히 KB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그 퓨처스를 보면은 정말 완전 퓨어 퓨처스. 네. KB는 그렇죠? 그냥 뭐 허예은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오히려 결국은 1군에 좀 더 집중을
그 기간 동안에 더 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물론 안덕수 감독은 퓨처스리그 선수들이 나가 있어가지고 5대5 연습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하나원큐하고 이 경기는 뭐라고 할까요? 1라운드 그 하나원큐하고 KB의 경기에서 KB가 대승을 얻었었는데 거의 그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경기. 그러니까 1쿼터부터 주전들이 고르게 득점을 가져가고 내외곽이 연동이 되고 박지수는 더블팀 이용해서 여유롭게 볼 빼주고 착실하게 득점을 하고 그리고 초반부터 점수를 벌리면서 꾸준히 벌어져 나가고 또 뭐 김민정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를 빠졌는데 그렇죠. 김소담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해서 26점, 8리바운드. 뭐 KB로서는 상당히 편안한 경기를 해가지고 첫 경기를 승리하면서 5연승을 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가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고질적이었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네네. 사실 고스란히 좀 드러난 거죠. 이제 객관적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정말 뭐 쉽게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 갖다 보여줬었고.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매치업 상성에서 그 하나원큐가 KB한테는 많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랬었고. 그래서 81대 64, 17점 차로 KB가 승리를 거뒀는데 첫 번째 저는 이제 그런 점을 보더라도 KB가 굉장히 정비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단 김민정 선수 빠져서 김소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봤던 부분이 뭐냐면 김소담이 과연 스트레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골 밑에서 어떤 위력을 갖다 발휘를 하기 네네. 위해서는 김소담이 어느 정도 빠져주면서 거기서 외곽슛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네. 26득점 올렸었고 물론 이제 이게 박지수 선수 더블팀이 들어오면서 나오는 어떤 반사이익 이런 부분도 네. 분명히 있긴 했지만 김소담 선수 스스로도 슈팅 어떤 감각이나 이런 부분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KB를 이기기가 쉽지는 않죠. 뭐 김소람 선수가 단순히 그냥 밖에서 발을 맞추면서 공만 잡아가지고 3점만 던진 게 아니라 그 적재적소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커팅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인사이드를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 선수가 또 슛이 들어가니까 또 좀 신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리바운드도 참여를 하고 안팎을 계속 오가면서 효과적인 플레이를 해줬거든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항상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은 네. 독화시킬 암호를 막아야 된다고 해서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네. 근데 결국 독화시킬 암호는 어느 정도 막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 옆에 있었던 마미아 유카한테 계속 그 다 허용을 하면서 네. 무너진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경기 초반을 보면 박지수가 전반에 4득점밖에 안 했지만 김소담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투표에 막 나오면서 이미 경기가 확 벌어져 버린 효과가 나왔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기가 KB가 계속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뭐 하나원큐뿐만 아니라 어느 팀도 사실 상대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KB 어떤 그 최대치 어떤 경기력 뭐 장점이 또는 드러났죠.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김소담 선수가 사실은 뭐 26점을 했지만 이런 슈팅 감각이 뭐 계속 유지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사실은. 야투율이 70%가 넘었어요. 이날은 정말 좋았던. 근데 거죠. 이제 석점을 그렇게 던져주고 또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박지수 선수의 패스를 잘 먹는데 여기에서 KB가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박지수 선수 더블팀 올 것을 알고 김소담 선수의 어떤 그 패싱 타이밍. 네네. 박지수 선수에서 김소담 선수로 가는 패싱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했었고 그런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았고 또 강하정, 심성영 선수가 여전히 외곽에서 좋은 이제 외곽슛.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원큐였던 수비 미스도 좀 있어요. 네네. 뭐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로테이션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염윤아 선수가 들어오면서 팀이 기본적으로 외곽 수비가 탄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내외곽이 좀 탄탄해졌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KB는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KB의 어떤 그런 경기력 그렇죠. 보여줄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시험대가 되는 게 우리은행 그리고 그렇죠. 신한은행, 삼성생명 요 세 팀 경기를 갖다 좀 보면 뭔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은 아직 경기가 없었고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경기가 있고 이제 신성격이 4승 2패 2위를 갖다 달리고 있고 지금 가장 이제 신한은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돌풍이 계속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일단 변수는 김수현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지금 김수현 선수가 휴식기 이전에 마지막에 좀 햄스트링에 좀 이상이 왔는데 네. 지금 김수현 선수가 휴식기 때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다라고 정상희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약 지난 20일쯤에 팀 훈련에 복귀를 해가지고 네. 이제 한 4, 5일 정도 팀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서기 때문에 몸 상태가 완전치 않다라는 건데 김수현이 없을 경우에 수비하고 리바운드 이 높이의 약점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물론 김수현 선수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원큐를 상당히 이기긴 했지만 뭐 바로 이제 우리은행 게임이거든요. 높이의 우위가 사라지는 순간 좀 나타날 수 있는 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김수현 선수의 어쨌든 이 컨디션 관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상희 감독이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했고요. 뭐 지금 복귀가 예상되고 있는 뭐 김연아 선수나 김희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상희 감독 얘기로는 김연아는 여전히 12월 말, 그리고 김희슬은 12월 초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선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김수현이 없는 신한은행은 안 꼽는 찐빵이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네. 고기 속 없는 만두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김수현 선수가 거의 뭐 50% 가까이의 뭐 역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 정상희 감독이랑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월 초에 올스타 브레이크가 오기 전까지 네. 12경기가 남았는데 네. 이 12경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김혜나 김희슬이 들어와가지고 전력적으로 올라오려면은 결국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올 텐데 네. 이 앞까지 KB, 우리은행, 삼성과 경기가 상당히 많다. 이 12경기에서도 5할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플레이오프에 한번 진짜 당차게 승부를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정상희 감독 말을 믿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전단하는 입장입니다. 예. 네. 아, 전달이 아니죠. 여기서 해석을 해줘야지. 그거를. 솔직히 어제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김혜나 12월 말 복귀라고 하길래 그럼 11월 말이요? 아니야 12월 말이야. 진짜야.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쯤 되면 뛸 수 있다라고 하길래 그러면은 코트 밸런스 맞추고 뭐 이런 걸로는 좀 더 일찍 뛸 수 있겠네요 라고 하니까 그건 12월 중순 이렇게 손을 딱 긋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플랜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터프한 일정이긴 하지만 플랜이 있을 거고 제가 이제 김선 수를 왜 안 뽑는 찐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경은도 중요하고 한채진도 중요하고 김단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세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을 때 어떤 그 메울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엄지라든가 뭐 그렇죠. 여러 선수들이 있고 반면에 김수현 선수가 없었을 때는 이런 그 틀 자체가 완전히 지금 지난해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센터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 공백 자체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어요. 네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햄스트링 부상이 왔었고 휴식기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정상현 감독이 뭐 터프한 일정이라 그랬지만 제가 볼 때 1승 1패 이런 식으로 가면서 5할 승률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뭐 이경은이나 한채진, 김단비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빠지는 거는 메울 수 있는데 김수현이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선수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 연패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은 일단 지금 3승 3패 3위를 갖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현시 선수가 복귀를 했죠. 네네. 복귀를 했고 최현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전히 이제 센터진의 어떤 약점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센터진의 약점을 약간은 보강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박혜진 선수 중요하죠. 일단 궁극적으로 박혜진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네. 일단 최현시 선수의 복귀가 분명 호재는 호재지만 네.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다고 보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우리은행에. 근데 이제 근데 1라운드에 사실 3승 3패를 했는데 뭐 우리은행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기복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기복이 심했던 어떤 기준점이 그 예전에 우리은행이 어떤 시즌 준비를 갖다 철저히 하고 거기에서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갖다 했다면 그 지금 이제 3승 3패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복이 좀 심했다라는 것들. 근데 경기력이 뭐 박진호 편집장이 얘기했지만 전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지만 어쨌든 3승 3패를 했고 여기에서 어떤 경쟁력은 분명히 있었다. 박지현이나 김소니아나 뭐 김정은이나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현신이 들어오게 되면 뭐 그거보다 스텝업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최현시 선수가 들어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최현시 선수가 장신이면서도 이 캐치앤슛이 되고 네. 그 중거리 그리고 3점슛이 나쁘지 않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은행이 그렇지 않아도 외곽이 되게 안 들어가는데 일단은 거기서 본인 스스로 열세가 될 수도 있고 이 최현시 선수가 신장이 지금 박지현 선수하고 더불어서 우리은행에서 제일 지금 뛸 수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장신이기 때문에 최은실 선수를 오히려 인사이드에 치중을 시키면서 지금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김정원 선수를 3번으로 빼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김정원 선수는 인사이드에서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면서 또 김정원 선수가 지금 우리은행 스쿼드에서 외곽이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럼 외곽 그리고 내외곽 공격이 다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런 쪽에서 분명히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 궁극적인 결국 우리은행의 정상적인 모습 박혜진이 있어야지 결국은 이 팀이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일단 박혜진 선수는 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러닝이랑 슈팅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은행 얘기로는 일단 11월 중에는 복귀하는 건 어렵고 일단 좀 상태를 봐야 된다. 일단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선수도 이제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뭐 어떤 일종의 아니 보도에 의하면은 뭐 첫 경기에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근데 뭐 어제 확인한 바로는 경기는 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박혜진이 빨리 돌아와서 결국 이 조합이 기존에 결국 오랫동안 우리은행의 주전 1번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그 포인트 가드가 있고 없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해오던 우리은행의 기본 틀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우리은행은 박혜진이 돌아오기 전까지 최현식을 복귀하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차츰차츰 경기력을 회복할 거라고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혜진 선수가 없었었고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좀 많이 안 좋죠 사실. 네네. 정상은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우리은행 틀이 좀 확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죠.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그거였죠. 그렇게 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우리은행이 고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역시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래도 틀은 가지고 가는구나 기본적으로 그 지금 상태에서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박혜진이 돌아오건 돌아오지 않건 위성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혜진이 돌아오건 돌아오지 않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목표는 뭐냐면 뭐 박지현이나 또는 이제 그 김진이나 이런 네. 선수들 이제 키우는 게 일단 목표고 올해 뭐 물론 이제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올해가 좀 가장 좀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승이 좀 쉽지는 않다. 뭐 실제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가면서 플레이오프에 한번 이제 승부를 걸어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박혜진이 돌아온 시점이 되겠죠. 오히려 또 우리은행이 그렇게 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올해는 플레이오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강했거든요. 네. 정규리그 1위를 해야지 작년까지는 1위를 해야지 결국은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1위, 4위, 2위, 3위가 똑같은 입장에서 한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정규리그 1위 팀이 정규리그 성적이 좀 안 좋은 팀과 플레이오프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뿐이지 네. 결국 네 팀이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2, 3, 4위 입장이 똑같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그 박혜진 선수의 복귀나 이런 거를 서두르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지현 선수, 김진희 선수 그리고 지금 뭐 약간 발목이 안 좋은 나윤정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충분히 좀 더 끌어올리는 쪽으로 맞춰가면서 이미 어쨌든 간에 우리은행이 그렇다고 4강권에서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기틀을 맞춰가면서 유동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오프 그리고 시즌 막판에 즈음해가지고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4강 지금 그 진출 탈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박혜진이 들어왔을 때 원포인트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4강 경쟁에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4강 PO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상위 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혜진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박지현이나 김소니야 김진희 이런 선수들이 어떤 그 스텝업이 살짝 된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그렇죠.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강점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박혜진이 없는 동안에 다른 선수들이 그 박혜진이 있을 때 가져갈 수 없었던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좀 더 지켜보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3승 4패 공동 4위인데 네네. BNK와의 경기에서 82대 73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이게 1차전하고 양상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쵸. 네, 마치 그 경기를 본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네. 초반에 BNK가 치고 나갔는데 네, 10대 0으로 지다가 네, 삼성이 그걸 따라 잡아가지고 결국은 좀 차이가 섰다면은 이 경기에서는 4쿼터에 점수를 벌렸고 네. 1라운드에서는 좀 일찍 점수를 벌렸었죠. 그렇죠. 네. 일단 고무적인 건 배윤이 살아났다는 거. 예, 배윤이 28.9 리바운드, 어시스트, 3블록, 뭐 2점 야투율이 63%. 원래 야투가 좋은 선수니까요. 네. 삼성에서 이제 배윤 선수의 기대했던 모습이 나왔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또 김한별 선수가 22점 16 리바운드, 6 어시스트. 네. 그러면서 파울을 한 개밖에 안 했어요. 어우. 예, 사실 굿. 예,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한별 선수가 진한 선수랑 마찬가지로 파울 컨트롤이 지금 너무 안 된다. 그리고 또 박하나가 17점을 얻었는데 기존의 삼성의 이제 클래식 빅3라고 볼 수 있겠죠. 배윤, 김한별, 박하나가 제 몫을 하면서 좀 경기를 이끌어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선수들이 박하나 선수도 이제 좀
어떤 부상 부담을 덜고 꾸준히 이렇게 해줄 수 있을지는 좀 더 경기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인이 좀 살아났다는 거는 김한별이 좀 하드 캐리하면서 좀 더 코트 안에서 좀 더 판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날카로웠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스무스하게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는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김한별 배우는 BNK전은 사실은 삼성생명의 매치업 상성상 뭔가 이제 포지션별로 이제 키가 큰데 그쵸. 그걸 또 잘 활용해요, 미스매치를. 네네. 이제 그런 점들이 경기를 좀 갈랐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김한별이나 배희훈 선수가 이 경기에서 잘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경기에 그럼 잘할 꾸준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시즌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삼성의 그 삼성 코어 선수들이 네. 꾸준히 기복 없이 이거를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그동안 좀 약했다라고 네. 얘기했던 건데 사실 이 지금 올 시즌도 초반에 좀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한별 선수는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 김한별 선수가 지금 그 시즌 플랜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어제 경기는 그나마 좀 이제 잘 됐는데 일단 파울콜의 어떤 문제, 파울콜의 문제, 그리고 인저리 프런의 어떤 문제, 그리고 김한별이 이제 임금배 감독이 계산했던 그런 이제 움직임, 뭐 오프 더 볼에서의 어떤 그 적극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 맞거든요. 왜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도 이제 움직임이 중중중 이렇게 가지 강약 중 이런 식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자기가 경기가 잘 풀리는 한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한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기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배혜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1라운드보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그게 BNK 때문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KB라든가 아니면 좀 그 다른 인사이드 팀들은 수비를 이게- 빡세게 하는 그런 네네. 팀들을 봤을 때 배현 선수의 좀 더 이제 진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선수는 윤예빈입니다. 예, 윤예빈이 기본적으로 이 김한별 배윤 이 기복이 좀 심한 코어를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작용을 하는 선수가 됐구나. 그게 이제 공격에서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의 어떤 블락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의 어떤 활동폭을 갖다 넓히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벽을 깨는 게 아닌가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윤예빈이 확실히 어떤 잠재력이나 어떤 그 자리매김하는 게 팀에서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긴 했어요.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꾸준히 가지고 가는 부분들 기복이 있겠죠. 네네. 꾸준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의 이런 이제 약간은 좀 기복이 심한 그런 코어를 윤예빈이 지금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왔고 박하나가 만약에 다치지 않는다면 박하나는 여전히 유의미한 승부처에서의 어떤 한 카드로 방에 좀 충분하다 있으니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좀 그런 부분들 지금 윤예빈 선수라던가 박하나 선수 어제 사실 그 경기 이 BNK의 경기가 계속 이제 시소로 가다가 4쿼터에 딱 벌어지는 순간에는 박하나와 윤예빈이 4쿼터 중요한 승부처에서 3점슛을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삼성도 3점슛이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배혜윤이랑 김한별 때문에 인사이드가 강한 삼성은 상대가 인사이드 좁힐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외곽에서 좀 터져주면 훨씬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3점 성공률이 24.4%로 리그 5위예요. 우리은행에 더불어 가장 안 좋은 팀이고 네. 사실 이 BNK전에서도 3점 성공률이 19%밖에 안 됐어요. 3쿼터까지 17개 중에 하나밖에 못 넣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결국 그 승부처에서 박하나하고 윤예빈이 그걸 넣어줬다는 거. 이거는 사실 지난주였죠. 우리가 통화할 때 윤예빈 선수한테 유도혁 기자가 강심장이 안 되고 있다.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말 윤예빈 선수가 완벽한 찬스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볼을 가져가다가 상수비가 떨어졌다 싶으니까 과감하게 3점을 던져가지고 중요한 득점을 넣어줬거든요. 이런 플레이들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조금 삼성생명이 지금 리그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는 점은 일단 리바운드는 1위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꾸준히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게 팀 리바운드가 42.1개로 분명히 독보적인 1위인데 팀당 마진을 보면은 BNK전에서 12개를 더 잡았고 신한은행전에서 24개를 더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바운드가 많은 거고 그렇죠. KB, 하나원큐, 우리은행한테는 오히려 리바운드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정말 제일 많은데 약간은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리바운드 잡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데이터로 나오지만 코어가 흔들린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사실 이
구성상 삼성은 리바운드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지금 나왔던 BNK와의 경기에서 좋았던 점들이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삼성생명의 반등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저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네. 첫 번째는 일단 윤예빈이나 박하나가 그렇게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는 벤치에서 그만큼 야 자신 그 오픈이 났으면 네. 무조건 쏴라. 이런 이제 팀 분위기가 마련됐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퓨처스에서 지금 삼성생명 그 1순위 2라운드 1라운드 2순위로 이제 뽑힌 조수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 근데 네. 이 선수도 앞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퓨처스였습니다. 자, 네네. BN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삼성생명에게 73대 82로 패했어요. 네네. 패했고 이제 1라운드 1순위 문지영 선수가 지금 재활 중인데 빠르면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온다고 그래도 한 진한 선수의 체력 보충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백업 요 정도로만 예상이 되고 자 이 경기 BNK는 될 듯 될 듯 안 되네요. 저는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뭐 다른 요소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경험의 차이 이 부분이 삼성이랄 때 참 이번에도 좀 드러났다고 하는 게 정말 안 들어가던 3점 슛이 삼성은 4쿼터 승부처에서 연달아 3개를 넣어줬는데 네. 오히려 BNK는 그 픽샷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4쿼터에 이소희 선수가 아마 11점을 넣었던 것 같고 진한 선수가 좀 꾸준히 득점을 해주긴 했는데 삼성생명이 그 중요한 승부처에서 3점 슛을 연달아 성공을 시킬 때 네. 오히려 BNK도 외곽을 던질 수 있는 선수도 있는데 그 3점을 던지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승부처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에이스 롤인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WKBL 올 시즌 팀들 평균 공격 리바운드가 경기당 12.5개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BNK전에서 22.5개 평균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 경기에서도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뺏겼어요. 결국 유영주 감독이 항상 BNK한테 리바운드를 강조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 제가 경험의 부분은 10대 0, 아까도 앞에서 그 설명을 했지만 10대 0으로 앞서던 경기를 네. 너무 쉽게 빨리 따라잡힌 다음에 경기 흐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 줬다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라운드 때도 그렇고 2라운드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반복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1라운드보다 2라운드 좋았던 건 제가 볼 때는 스크린에 대한 빈도가 굉장히 좀 높았었고 거기에 따른 공격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구수 선수가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 구수 선수가 돌아오면서 득점의 어떤 책임을 갖다 좀 져줬다 중간중간에 라는 부분. 물론 이제 초반엔 좀 좋지는 않았었지만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그러면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그러면 강화를 해야 된다. 네. 그 강화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을 때 몸싸움을 해야 된다. 몸싸움을 근데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계속 공격 리바운드만 강화를 해? 저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기본적인 가장 필요한데 여기에서 공격 리바운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진호가 원빈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비유가 좀 만지지 마요. 네. 못생기고 얼마나. 박진호가 만지지 말라니까 못생기고 박진호 없는다니까. 편집장이 원빈이 될 수 없는 거고 뭐 장동건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동혁이 박진호가 될 수 없는 너는 거죠. 장동건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성령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아니 만지지 말라니까 못생기고 없는다고. 피부는 좋네. 아니 못생기고 없는다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 되는 거를 찾아야 된다. 되는 거. 그러니까 혀를 갖다 둥둥 띄우든지 박진호 편집장이 어떤 혀를 둥둥 말이 많으니까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은 네가 더 많아. 잠깐만 제가 지금 비유가 좀 이상해서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참 이제 비유가 저급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영주 감독이 잘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강화하는 그쵸? 거 이거 네.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수들의 경험치가 좀 작긴 한데 거기에서 어쨌든 진한을 밖으로 빼내면서 스크린을 세워주고 이소희 안혜지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라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거고 그 구수 선수였던 롤을 조금 이제 축소하면서 석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돌아갈 때 구수 선수의 특징이 그거예요.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 스피드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쵸, 스피드 농구 좋죠. 센스는 제가 볼 때 타고났어요. 예, 근데 체력이 좀 떨어져 지금 아직도 체력이 네네.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선수가 가장 위력적일 때가 언제냐면 캐치앤슛을 던질 때, 그러니까 석점에서 약간의 오픈이 나와가지고 패스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올라갈 때는 이게 슛 성공률이 리그에서 탑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는 돌파를 할 때도 재치는 있어요. 근데 정적으로 포스트업이나 페이스업을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컷인 같은 이제 받아먹는 득점을 할 때
이 선수의 어떤 그 득점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스텝을 잘 놓거든요, 이 선수가. 그렇죠. 김진영이나 사실 이소희나 안혜지보다 나아요, 이 선수가. 근데 이 선수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그러니까 동적인 상태에서 뭔가를 구가하려고 하면 되지 않고, 그 외곽 석점은 동적이래. 죄송합니다. 정적. 그러니까 외곽 석점은 정적인 상태에서 쏘게 하고, 네.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동적인 상태에서 뭔가를 움직임을 하게끔 가져가면서. 해야 이 선수를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공격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잘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노현지나 그 김진영은 수비에 대한 활동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노현지는 제가 볼 때는 3&D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수비를 해주고 밖에서 석점 있을 때 석점 쏘고. 근데 이 선수가 약간 맥락 없이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맥락 없이 던지는 경우. 그런 경우만 좀 자제를 하면 되고, 이소희 안혜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상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선수들의 어떤 돌파에 대한 옵션이거든요. 돌파해서 진환한테 빼준다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구순한테 준다거나, 아니면 달고 올라가 버린다거나. 달고 올라가. 근데 달고 올라가는 게 메이드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고, 이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 본인들이 그것도 사실 그 속공이 초반에 그 안혜지, 이소희 이 속공이 될 때는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선수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막히기 시작을 할 때 밖에서 볼 때는 아 여기선 좀 더 요령 있게 돌려줬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지만, 결국 이 선수들이 거기서 야 지금은 이거 할 때가 아니지 해버리면은 본인들의 장점도 못 가져가. 그렇죠. 박진우 보고 원빈대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 저 그만 좀 만지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이소희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 그 부분 뭐냐면 헤지테이션. 이 선수는 그냥 강강강해요. 스피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강강이니까 블록을 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상대가 타이밍을 따라갈 수 있다. 올라갈 때 메이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혜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강약 중강약이 있는데, 이 선수는 미드레인지 게임이 좀 부족해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쭉 치고 들어갔다가 스탑을 하는데 스탑을 했을 때 좀 떨어져 있거든요. 세깅식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 선수가 이제 신장이 낮으니까 올라가면 지킬 것 같고, 그러니까 밖으로 빼주고 거기서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만 좀 고치면 뭐 아직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될 수도 있고 또는 좀 걸릴 수도 있고 내년 시즌에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방향 설정은 이렇게 하고 가는 게 BNK 입장에서는 가장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그냥 듭니다. 이런 선수들 진한 선수가 지금 성장세가 좀 고무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진한 잘하고 있어요. 돌아나오면서 탑에서 미들슛 던져주는 것도 이렇게까지 정확도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슈팅 메커니즘이나 볼 줄 이런 부분도 네. 굉장히 좋고, 또 1대1이 아니고 2대2에서 이제 돌진하면서 넣는 그렇죠. 그런 이제 메이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BNK는 그런 이제 숙제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영주 감독이나 최윤학 코치나 아니면 양지희, 변현학 코치 등이 그 골머리가 굉장히 아를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리고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좌충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또 잘 정리하는 것도 코칭 스태프의 몫이니까 그런 방향 설정을 잘해 나간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패배를 했다 그래도 점점점 올라가면 그 경기를 치르면서 강해질 수 있는 팀이니까요.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유영주 감독이 이 방송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길게 해서 우리가 많이 길게 해서 좀 길게 해달라 그러는데, 모르 편집자가 자를지 모르죠. 저희 편집은 거의 일을 안 합니다. 자르질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짧게 하지 않는 이상. 뭐 욕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나 자르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원큐를 한번 가보도록 마지막으로 할게요. 하나원큐. 자, 하나원큐가 2승 5패 6위이고 지금 이제 부상 자현황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김혜진 선수는 결국 시즌 아웃이 된 걸로 보고요. 네. 김지영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좀 햄스트링 통증이 왔는데 네. 햄스트링 파열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 네. 근막의 문제로 한 열흘 정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KB에게 64대 81로 졌어요. 네. 17점 차로 졌는데 요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준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네. 무서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1라운드 맞대결처럼 네. 좀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게임을 지면서도 좀 수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원큐로서는 그냥 뭐 얘기하자면은 강희슬이 이제 3점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지우가 좋다. 1군 게임에서도 좀 몇 경기 좀 쓸 수 있겠다.
이거 외에는 수학이 아무것도 없었던 경기. 예. 비판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제가 네네. 일단 이지우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 선수 부산대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이제 신인들보다는 고졸 신인들보다는 확실히 구력이 좀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하고 또 패칭 센스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이 부분이 하나원큐는 사실 신지현, 뭐 김지현 관계는 있지만은 정통 포인트 가드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드 유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가드 유형이다. 그래서 이지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이윤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강유림도 괜찮았어요. 네, 그렇죠. 네, 강유림도 괜찮았고 강유림 뭐 하나원큐에서 최대 유망주고 이날 경기에서 수비 잘해주고 석점 2방 꽂았으니까 좋았고 강희슬이 완전히 살아나는데 어깨 통증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희슬이 살아나면서 하나원큐 어떤 전투력이 좀 올라갔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하나원큐의 문제점은 뭡니까? 일단은 KB하고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더블 포스트를 계속 써야 되는가? 그렇죠. KB와 경기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네네. 그리고 굳이 박지수한테 더블팀을 계속 가야 할까 이 팀이. 네, 이 고민이 생긴 게 일단은 더블팀을 가면은 결국 박지수한테 더블팀을 가면 나머지 4명을 3명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나머지 3명 선수들의 그 로테이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박지수가 볼을 빼줄 때 4명 중에 2명은 슈찬스예요. 어디를 주든 간에. 그리고 KB가 리그에서 3점 슛이 제일 좋은 팀이에요. 근데 그 외곽을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맞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차라리 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그냥 좀 이런 말 그렇지만 이정현 선수, 이하원 선수, 양인영 선수, 그리고 백진 선수까지 해서 4명이 1대1로 박지수한테 그래 박지수한테 줄 건 주자라고 하면서 육탄전. 몸싸움으로 박지수 최대한 지키게 하면서 4명이 파울이 20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4명이 다 퇴장당한다고 하더라도 박지수 선수가 올 시즌 제일 안 좋은 게 박지수 선수가 갖고 있는 보여주는 것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게 우리 자유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그걸 주면서 박지수를 지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 더블팀이 들어가더라도 별로 박지수는 이미 10년 넘게 더블팀을 대응해온 선수여가지고 게다가 패싱 센스가 뭐 후다다 합니다. 후다다. 네. 차라리 또 박지수 선수가 이 더블팀에서 빼줬을 때 KB가 플레이가 안 되면은 박지수 선수가 꼬이긴 하는데 이날 경기 시작 초반에 턴오버 2개 한 이후에는 박지수가 빼주는 게 전부 다 메이드가 됐고 맞죠. 그냥 플레이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박지수 빼주는 패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잡으면 석점 올라갔을 때 야 이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7개가 나왔거든요 이날 박지수 선수가. 그리고 뭐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원큐도 열심히 잘 했는데 뭐 김소담 3점 4개 이렇게 그렇게 터지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소담이 3점을 4개 넣었지만 KB 이날 팀 3점슛이 10개예요. 평균 KB가 8개에서 9개 넣었거든요. 그냥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정 선수나 심사영 선수도 3점을 넣어줬는데 자기 평균만큼의 승률은 아니었어요 이날. 그럼 결국 KB는 3점 그냥 늘 만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출나게 외곽이 막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서 이렇게 수비를 깼다는 거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박지수 선수가 이날 20-10을 처음 실패했다. 그럼 박지수의 득점을 어느 정도 저지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날 박지수는 득점을 못한 게 아니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물론 할 이유가 없진 않죠. 할 이유가 없진 않지만 이미 공을 빼줬을 때 팀플레이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4쿼터에 득점이 이제 8점밖에 없으니까 이제 20-10에 도전을 해보려고 팀에서도 뭐 거의 쓴 거 넘어왔으니까 박지수한테 공격을 몰아주면서 18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빼주긴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더블팀이 가든 뭐가 되든 이날 하나원큐는 박지수의 수비에 실패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외곽도 실패했다는 거. 결국 안팎을 다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잘해주는 부분을 놓쳤어요. 하나원큐는 그 수비가. 네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방향 설정도 잘못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하나원큐의 수비 조직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원큐가 약간 BNK하고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젊고 네. 또 이런 것도 있고. 젊고 활동력 괜찮은데 쓸 선수도 많지만은 확실한 코어가 부족하고 거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왠지 좀 어설프고 활동량은 많은데 좀 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렇죠. 또 약간 수비를 알고 하는 선수라고 하죠. 좀 이렇게 타짜같이 좀 이런 걸 타이밍 읽는 선수들보다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좀 움직임, 달려드는 선수들 위주인데 근데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KB 이 외곽 선수의 강점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강희슬처럼 미친 듯이 계속 터지는 선수는 없을지 몰라도 강하정 그리고 최희진 이 두 선수는 대놓고 슈터예요. 수비가 안 붙을 수 없어요. 그렇죠. 심성영 슛거리 길어요. 그렇죠. 김소담도 3점 슛이 된다는 걸 보였단 말이죠. 이날 안 뛰었지만 김민정도 3점 슛이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외곽에
또 박지수도 사실 3점 던진 선수니까 선수들이 다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확실하게 박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막을 건지 아니면 박지수를 막을 건지 기본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 막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선택을 해야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 그래서 그냥 오히려 효과적인 거는 박지수를 빨리 지치게 만들면서 그래 혼자 계속 득점을 넣으면서도 지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둔다고 박지수가 과연 50점을 넣을까? 최대한 박지수한테 한 35점까지는 우리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선수를 25점을 묶으면 60점이잖아요. 그럼 하나원큐가 65점을 가져간 농구를 하자. 이런 좀 설정을 물론 이훈재 감독도 분명히 수비야 이런 데서 기대치 설정을 해가지고 나왔겠지만 이날 경기는 좀 이런 게 안 된 것 같고 1라운드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원큐는 적어도 KBO 경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진짜 좋은 얘기고 그 네. 예를 들어 더블팀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삼성생명이 그런 이제 수비 전략을 가지고 나와요. 네네. 어차피 다 못 막으니까 하나만 네, 그렇죠. 막고 나머지 약한 부분만 주자. 약한 부분을 최대한 어렵게 주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수비법으로 최대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더블 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공격에서의 어떤 문제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순간순간마다 이하은이나 이정현이나 양인영이 박지수와 1대1 공격을 해요. 물론 이제 뭐 공격 제한 시간 쫓겨서 그렇겠지만 네. 근데 그 공격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확률이 떨어지는 공격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강희슬이 이제 내외곽을 파고 들어서 밖으로 이제 킥아웃 패스를 내주고 거기서 다시 또 드라이브 해가지고 또 킥아웃 패스로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박지수가 왜냐면 거기서 커버를 해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스크린에 대한 비율이 여기도 무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2대2 공격에서 어떤 뭐 정교함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강희슬을 볼핸들러로 해가지고 강희슬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좋은 게 뭐냐면 골 밑에서의 어떤 여유가 있거든요. 헤지테이션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런 센스가 있는데 그럼 이 선수를 메인 볼핸들러로 해서 그 이정현의 이하은이 뭐 스크린을 채우고 그 양인영 스크린이 좀 약하더라고 보니까 세우고 거기에서 또 돌아가면서 나오는 찬스들 그러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 어떤 석점 또는 이지우를 활용하고 강희슬을 거기서 삼각으로 하는 트라이앵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서 필수적인 건 이제 스크린인데 스크린이 없어요. 하나원큐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그 휴식기 이전에도 하나원큐가 그 BNK 이용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스크린을 되게 많이 시도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스크린을 정확히 못 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원큐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 휴식기 동안에 이훈재 감독이 많이 신경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빅맨들 안에서 오히려 이 팀에서 스크린 제일 잘 보는 선수는 오히려 강유림 선수가 잘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독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거기서 한 70%만 믿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이 왜냐면 스크린 신경 쓰지 어떤 스크린을 신경 쓰나 예를 들어서 뭐 센터에 대한 스크린 약간 좀 더 정확하게 세워줘야지. 기본에 대한 어떤 얘기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스크린의 비율은 뭐냐면 자, 이 공격의 어떤 초점을 자, 셋 오펜스에서 어떤 그 패턴으로 가지고 가면서 패스 게임을 할 것인가. 2대2 공격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파생 옵션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스크린인데 만약에 그 2대2 공격도 어느 정도 넣겠죠. 근데 이 2대2 공격의 비율이 한 3 정도고 나머지 셋 오펜스가 7이라 그러면 스크린을 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스크린을 갖다가 세운다고 그래도 어웨이 스크린 정도인데 세운다고 해서 그럼 그게 선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되게 중요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2대2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갖다가 비율을 갖다 높였을 때 이런 스크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 설정을 제가 볼 때는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라원큐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과정이 어쨌든 결과 자체로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걸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한데 BNK는 기본적으로 1라운드 또는 그 박신자컵 이때와 비하면 지금의 어떤 공격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원큐는 그렇게 큰 차이점을 저는 못 느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저는 하나원큐가 좀 고쳐서 또는 좀 변화를 주셔가지고 하나원큐가 사실 객관적 전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이변을 이렇게 하면 원싱글로 해가지고 그 트랜지션 속도를 확 높이든가 아니면 정말 2대2 공격 강희슬이라는 확실한 득점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든가 그래서 KB를 부셔야만 이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팀뿐만 아니고 다른 팀은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네, 더블 포스트라는 것 자체가 근데 결국 빅맨 2명이 들어가서 네. 상대보다 인사이드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지수, 김소담이 이쪽 더블 포스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아,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네네. 예. 그럴 것 같아서. 사실 뭐 저희가 계속 이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뭐 이훈재 감독이나 하나원큐 코칭 스태프 모르는 건 모르는 아니고요. 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지금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항상 지금 고민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좀 준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거죠. 예, 예. 많이 답답할 거예요. 하나원큐 뭐 이훈재 감독이나 뭐 코치들도 그럴 텐데 좀 젊은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활동량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플레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주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좀 그런 모습을 좀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마무리를 네. 급하게 아주 잘하셨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했다 싶어요? 예? 너무 과했다 싶어? 아니요, 저 그런 거 겁내는 사람 아니에요. 뭐 겁내네. 저도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